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권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하기야 어떤 단체, 조직, 집단이든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많은 의식들, 많은 욕망들, 많은 의지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정말 진영 논리에 입각해서 굉장히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좌파니 우파니 좌우의 어떤 대립이 극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파 내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또 생각들이 달라서 우파 내에서도 또 이렇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또 좌파 내에서도 극좌파가 있고 또 온건한 좌파가 있는데 좌파들은 저도 좌파 진영에서 있었던 적극적인 개입은 아니었지만 좌파 진영에서 있었던 젊은 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들의 어떤 성향, 또 좌파들의 어떤 사고 체계를 싫어합니다. 어쩔 수 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이었고 또 모태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가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거의 내전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아주 심각한 수준의 어떤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권을 비롯해서 박정희 대통령 이런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 정도 발전시킨 공을 쌓은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전두환 대통령 이런 분들은 나라를 되게 살찌우고 부강하게 만들었던 분들이죠. 근데 좌파 진영에서 어떤 정부를 조직하고 있는 정부 어떤 요인들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 중요한 정책들을 반대하는 체제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특수한 상황이죠. 북한이라고 하는 공산 체제가 호시탐탐 대한민국 체제를 공산화시키려고
간첩들과 불온 세력들을 이용해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했었죠. 그런 와중에 좌파 진보 진영이 정권을 잡으면서 뭐 김영삼 또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4명의 그 좌파 정권이 등장을 해서 그 4대째 이은 그 좌파 진영의 어떤 그 조직들 또는 정부 체계가 바뀌어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그 어떤 좌경화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이렇게 건재하게 있어서 어떤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는데 큰 일조를 하고 있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여당이라고 하는 국힘당마저도 어떤 친중 세력들 또는 친북 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운 게 과연 애국 우파들 중에서도 친북, 친중 세력들이 압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에서 어떤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광화문 세력마저도 북한의 또는 중국의 어떤 커넥션이 이어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의 지령을 받고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12월 3일 날 에서부터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지금에까지 이르렀는데요. 1년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 작용화된 국회의원들 또 사법부 또 공무원들 이런 핵심 대한민국을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 요인들 조직들이 정말 작용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한 수준으로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모든 사법부 모든 영역에서 이 친중, 친북 작용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이번에 대한민국을 리셋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리셋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체제가 정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애국 우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많은 국민들이 뭐 의견을 내고 여론을 형성해 가고 있지만 방법들이 참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문수 씨가 대안으로 떠오른 대선 후보가 있긴 하는데 이 국힘당 내부에서도 뭐 두 사람의 권성동 또 권 누구죠? 이름도 까먹었네요. 두 권 씨가 어떤 그 국힘당을 지금 아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가 어떤 대선판에 이제 끼어들어가지고 또 더욱 복잡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이재명과 어떤 싸울 수 있는 대항마를 선출하기 위해서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와 또 김문수 전 장관이 지금 뭐 물밑에서 단일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국힘당에서 조금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김문수 후보를 국힘당에서 선출을 해서 공식적으로 그 선출이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문수 씨를 보이콧하면서 이 한덕수 씨를 밀기 위해서 한덕수로 단일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무리한 요구 또는 무리한 절차를 통해서 정말 저 같아도 되게 자존심이 상할 것, 자괴감이 느낄 정도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 한덕수 씨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김문수 씨가 그 대선 후보로 지금 그 선출이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와중이잖아요. 그러면 김문수 그 후보가 어떤 당을 대표하는 후보로서 당을 장악하고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의 일환으로 어떤 한덕수와 이렇게 단일화시키는 방법을 어떤 강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그 비대위 체제에서 두 사람의 권씨가 밀어붙이는 식으로 이렇게 김문수 씨를 보이콧한다면 저라도 대의를 지키려고 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앞장서서 어떤 그 당권을 장악한 상태에서 그 리더십으로 자 우리가 저 악마 같은 이재명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걷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한덕수가 대안이라고 한다면
한덕수를 지지하자. 그렇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는 입장에서 김문수 씨가 그렇게 할 수 있으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힘당의 어떤 하는 행태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지금 보이콧하고 자존심을 뭉개고 또 자괴감이 느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순수함, 성실함이 안 보이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어떤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려고 하는 세력들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권성동이나 권영세 씨가 친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중 세력과 합류해서 대한민국을 중국에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 그런 부류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든 대한민국은 참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정말 결기 있는 애국 보수들이 없다는 것이 참 애석합니다. 안중근 선생님 보십시오. 안중근 선생님은 가족들도 많이 있고 자녀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30대의 젊은 분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겠다, 없애겠다라는 신념으로 모든 어떤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어떤 안위 이런 거를 다 버리고 정말 나라를 구하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그 적진에 쳐들어가서 이토 히로부미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제의 어떤 흉장 예술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애국자, 이런 결기 있는, 용기 있는 애국자가 이 시대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마저도 이재명을 제거하고 또 중국 친북 좌파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처자가 있고 또 많은 책임과 사회적인 책임과 또 그런 것들이 세속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이재명 씨를 제거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삶이라는 게 창창이 있고 처자가 있고 그래서 그런 구구적
적인 결단을 못 내리고 있는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아마 그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 정국 때 많은 그 애국 우파들이 아스팔트에 나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것도 뭐 수천 명이 아니고 수십만 명이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도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는 것은 이 집회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저는 친북의 작용화된 세력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커넥션에 의해서 애국 우파들을, 애국 시민들을 더 이상 분노하지 못하도록 잠재우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가두리 집회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온건한 방법, 혁명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해야 되지, 온건한 방법으로 집회를 하면은 이거는 집회가 아닙니다. 애국 우파들의 이 실패는 바로 어떤 가두리 집회, 어떤 프레임에 갇힌 집회를 해서 동기하지 않아서, 혁명하지 않아서 애국 우파들이 이 대한민국 리셋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 대세로 보면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한 치 앞도 어떤 모를 그런 불투명한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전개될지 참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윤 어게인 를 해주고 있는 애국 우파들이 있지만 그게 어떤 열기를 타고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다는 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시민들, 애국 시민들이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결기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어떤 혁명 의지, 어떤 투쟁 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이것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리셋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